네, 질문 제가 받았습니다. 클라우드 2010년에 클라우드 시작했다가 딱 망했습니다. 정부에서 클라우드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작년에 나온 책이고요. 여기 이제 챗 GPT라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호응을 느낀 그런 부분이 2016년에 알파고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픈 AI에서 챗 GPT라는 걸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일주일 내에 100만 명이 달성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써보니까 이게 이제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글도 잘하고 뭐 시트 수도 인생사 함담도 하고 코딩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뭐 3D 애니메이션도 하고 작곡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하더라. 단 2021년 9월 달까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또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나 봅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고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겠지만 그러나 그 영향은 미비했죠. 바둑을 두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었지만 바둑을 안 두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놀랍다 정도로 끝났습니다. 오픈 AI는 거의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인더스트리, 거의 모든 회사, 모든 그 분야에 파급력이 끼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 큰 거는 뭐냐면 이게 유료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AI를 한 사람들 되게 학자들 논문 내고 그다음에 박수 받고 끝나는 거. 이게 이제 AI였고 또 그거를 이제 간간히 이거를 활용을 해서 산업에 쓰는 게 이제 전부였었는데 이게 이제 유료화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게 산업화가 된다는 거고 산업화가 된다면 경쟁이 된다는 거고 경쟁이 있다는 거는 기술의 속도가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슈퍼 인터넌스 또는 뭐 제너럴 인터넌스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저기 챗 GPT한테 너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 일반지능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도록 훈련을 시킨 거죠. 약간의 그 희소를 얘기하다가 보면 이 AI는 이제 두 번의 겨울이 있었던 거 다 아시죠. 그런데 2012년 불과 11년 전에 현대적인 AI가 시작이 된 거죠.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델이 막 나오게 되면서 획기적인 그런 그 발전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비전 쪽에. 근데 2017년에 이것도 이제 엄청난 또 이 발전을 가져온 거고 불과 6년 전이죠. 이거는 뭐냐면 구글이 만든 그 AI 모델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챗 GPT도 구글 트랜스포머의 일종입니다. 일종. 근데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여기 있는 세 사람이 여기 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제프리 힌튼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그 오픈 AI 그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최고 이제 사이언티스트 리딩 사이언티스트인 일리아 슈케바라고 여기 이제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이 제일 저자예요. 제일 저자 알렉스 크리제프스키입니다. 근데 이제 요때 요 엄청나게 그 획기적인 컴퓨터 비전의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 AI는 컴퓨터 비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뭐 인간의 눈보다 훨씬 더 빠른 그런 AI를 만들고 있었죠. 이게 이제 알렉스 넷을 만든 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일리아 슈케바 요 사람이 오픈 AI의 차기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현재 모든 이 변화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놀랍게도 사실 오픈 AI는 앨런 머스크와 그다음에 이제 샘 엘트만이라고 Y 컴비네이터의 대표였던 사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일리아 슈케바 이 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물론 여기 다른 사람도 이제 투자를 했긴 했지만 이 세 사람이 주동이 돼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름도 그렇듯이 이제 시장치 않은 게 일론 머스크가 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늘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I가 소수의 집단의 소유물이 되면 인류 자체가 위험해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의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AI를 내가 먼저 개발을 하는데 내가 여기에 돈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되 그 개발한 내용들은 전부 다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오픈 AI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죠. GPT-1, GPT-2, GPT-3 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2018년에 GPT-3가 나온 걸 보고 누가 혹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혹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가 이제 니네들한테 1.3조 원을 투자하겠다. $1 빌리언 투자하겠다라고 나섰죠.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오픈 AI가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픈 AI 그 연구소가 돈을 버는 그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스스로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 돈을 투자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샘 알트만 사장은 그걸 받아내자라고 했고, 일론 머스크는 무슨 말이냐, 오픈 AI가 이 세상의 기술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오픈 안 하고 클로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싸워가지고 2017년에 나는 익식할게 해가지고 익식을 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오픈 AI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절대적인 영향력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I라는 자체가 엄청나게 하드웨어 이 퍼실리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애저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가 굉장히 좋은 이런 토대였죠. 이런 AI를 개발하는데.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약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2022년 작년에 챗GPT를 보고 그걸 보고 나서 사티아 나델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투자를 했다고 했죠. 얼마를 투자했냐? $10 빌리언. 그러니까는 1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분을 40%를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프로덕트에 챗GPT를 인터그레이션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고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앨런 머스크는 이런 이런 발전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제 속이 쓰린 거죠. 본인은 나왔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뭘 하냐면 이제 나도 오픈 AI 같은 또 연구소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딜에 굉장히 큰 플레이인 게 뭐냐면 이 세계 검색 시장의 규모가 2,000조입니다. 2,000조. 구글이 9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빙은 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빙하고 챗GPT를 통합을 해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는데 저만 해도 요새 빙하고 그다음에 구글 크롬하고 쓰는 그 이 비율이 한 5대5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빙이 살아나는 것이 검색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트래픽을 얻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아마 이 검색 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0조에 20%면 이제 400조잖아요. 이게 연 레베뉴가 생긴다는 거죠. 그동안 없었던 레베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챗GPT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벌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한테 뭐 1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13조라고 하는 건 400조 연 수입에 비하면 정말 싸다. 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이제 비즈니스 얘기고, 이제 오픈 AI가 이제 유료화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게 이제 AI 시장이 폭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일주일 만에 들어가면 2달 만에 1억 명이 가입을 했어요. 아마 3월 달에는 제가 추정할 때는 2억 명 정도가 가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유료화를 했는데 $20.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아주 미니멈으로 잡아서 월 500만 명이 20불씩 내면 월 1억 달러죠. 월 1억 달러. 그럼 이 정도의 그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오픈 AI의 모든 연구원들을 먹여 살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뽑고 더 많은 기술을 동시다발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AI라는 게 산업화되면서 이제 중소기업의 AI는 벤처 스타일의 AI는 사라지고 앞으로는 거대
그 재벌 그룹이 투자를 하는, 그것도 조단위로 투자를 하는 그런 거창한 AI의 그 발전이 이제 경쟁이 시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요거 이제 챗GPT 때도 물어봤죠. AI가 수익을 창출한다면 몇 가지 잠재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도 많지만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단기담의 형태의 AI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이 시작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몇 개는 안 남는 거죠. 5개 미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검색 시장은 이제 네이버가 잘 지켰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냐. AI 시장도 네이버가 잘 지킬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건 또 퀘스천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챗GPT가 나와서 엄청난 어떤 그 문제점, 시사점을 던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챗GPT는 좀 더 생각해보면 인간의 지식을 찾고 전수해주는 방법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책이었죠. 지금 요새는 이제 검색이지만. 근데 이제 책이라는 게 사실은 이 노력 대비 효과가 엄청 적죠. 그러니까 책을 써야 되고, 읽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요약을 해야 되고, 책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검색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무수하게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갖고 보니까. 그래서 이 챗GPT는 이 모든 거를 한 방에 정리를 해주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상의 새로운 지평이 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지식을 전수받는 것이 지금까지 교육이었다고 하면 지식을 전수받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챗GPT를 써가지고 어떤 원리를 알고 또 새로운 걸 생각할 수 있도록 자극해주는 게 우리가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컨텐츠를 가르치는 건 이미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에서 또는 앞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이제 봉착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이제 회의를 해서 무슨 어떤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잖아요. 근데 뭐든지 잘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회의에 대해서 뭐 마케팅 방법, 무슨 뭐 새로운 제품에 나온 이걸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면 이미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챗GPT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챗GPT가 생각하는데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보고서